안녕하십니까, YK김입니다. 오늘은 YK김 소방기술 산책 제36보입니다. 제목은 재연설비 이야기 5 유효동 면적 편입니다. 1선 지난 시간까지 재연 이야기를 4발걸음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연설비 화재 안전 기준으로 들어가 볼까 생각했었는데, 먼저 관련 이론 공부를 조금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효동 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효동 면적의 정의, 이것은 제가 만든 문장입니다. 다른 책에 있는 걸 읽어보니 좀 난해해서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건물에서 발생된 연기 또는 재현을 위해 공급된 공기는 여러 개의 계급을 통하여 이동하게 되는데, 그 이동을 해석하려면은 여러 개의 계급을 하나의 계급으로 환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로 환산한 계급의 면적을 유효 유동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어떻습니까? 괜찮게 정리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먼저 병렬 경로의 유효 유동 면적 계산하는 걸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복습을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체역학 물 수리 계산할 때에 V는 루트 2GH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공기 연기 하는 거를 공부할 때는 로분의 EP 하는 이거를 V 공식을 써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루트 2GH에서 루트 로분의 EP 하는 거가 유도되는 과정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 H는 감마분의 P이고 감마는 로 G이고, 이래서 G가 소거되면서 로분의 EP로 정리된다 하는 것을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Q라는 거는 최적 유량이죠. 그래서 이거는 유량계수 곱하기 면적 곱하기 V, CAV이고, 그래서 Q 계산할 때는 CA 로분의 EP 루트다 하는 거를 또 복습을 해보고, 질량 유량 공식은 M은 로 Q다. 로 밀도에다가 최적 유량을 곱한다. 그래서 로 CA 루트 이 로분의 EP, 이것이 이 로가 루트 속으로 들어가 자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로가 밑에 로가 없어지고 로 하나가 남고 CA 루트 2로 델타 P로 된다 하는 거를 이제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렬 경로라고 하면은 그림을 보면은 이 공간에서 보면은 이 계구부들이 병풍처럼 쭉 이렇게 일렬로 서 있다, 그죠? 병풍처럼 이제 서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병렬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이 면적을 이 세 개 면적을 하나의 면적으로 한다 하면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단순 합산을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답은 유효동 면적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A3인데, 이거를 좀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풀어 놓은 것이 유도 과정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어렵게로.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질량유량 MT 토탈 질량유량은 각 계구부 A1 계구부의 질량유량과 또 E 계구부의 A2 계구부의 질량유량, A3 계구부의 질량유량을 합해 보면은 C가 되고 A1, A2, A3가 가로로 묶이고 루트 2로 델타 P 하는 것이 뒤로 물리지고, 이것을 유효 유동 면적으로 표현할 때는 CAE의 루트 2로 델타 P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가 소거되고 C도 소거되고 결국은 남는 것은 A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A3로 된다 하는 병렬 경로의 유효 유동 면적 계산 공식이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렬 경로 유동 면적 계산이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다음 직렬 경로의 유유동 면적 계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직렬 경로라 하면은 그림과 같이 A1을 통과하고 다음 A2를 통과하고 다음 A3를 통과하는 식으로 일렬로 서 있다, 직렬로 서 있다, 이렇게 개념이죠. 그런 때 요런 뭐 세 개라면 예를 들어 세 개를 한 개로 통합을 어떻게 환산을 어떻게 할까 그것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공간의 온도가 동일하는 경우에 유동면적 공식을 유도해 본다. 공간의 온도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이 방의 온도, 이 방의 온도, 이 방의 온도가 똑같아. 그러니까 불이 안 난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기 구멍을 통과하는 유량, 질량 유량은 아까 공부한 바와 같이 m 이꼴 ca 루트 2로 델타 p이죠. 그래서 여기서 델타 p를 뽑아내서 식을 만들어 보면은 요 공식의 양변을 자성을 하면은 그리고 나서 델타 p를 정리를 하면 되죠. 루트 p를 뺏기기 위해서는 자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CA의 자성이 되고 M의 자성이 되고 2로가 여기 있게 돼서 그래서 델타 P를 두고 전부 옮겨보면은 2로 분의 1 CA분의 M의 자성 이렇게 이제 델타 P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각 계급부 A1, A2, A3에서는 A에다가 첨자 1, 2, 3을 붙이면은 여기 델타 P1이 되고, 이 1을 붙이면 델타 P1이 되고, 2를 붙이면은 델타 P2가 되고, 3을 붙이면은 델타 P3이 됩니다. 그런데 세 개의 계급부를 하나의 계급으로 통합했을 경우에 면적, 요유동 면적으로 넣으면은 이것은 델타 PT라고 토탈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 그림에서 델타 PT는 이것이 이 전체 압력 손실은 A1을 통과할 때의 압력 손실과 A2를 통과할 때의 압력 손실 델타 P2와 A3를 통과할 때의 델타 P3를 합한 것이 델타 PT가 됩니다. 즉 압력 손실이라는 것은 차압을 얘기합니다. 차압, 우리가 수리 계산할 때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차압을 압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압력 손실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것이 성립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래서 각 델타 P1은 2로분의 CA1M 자성 그 다음에 델타 P2는 이렇고 델타 P3는 이렇고 하는 걸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공통적으로 2로분의 1 CM의 자성하는 것이 있어서 이 세 군데 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빼내고 보면은 A1의 자성분의 1 플러스 A2 자성분의 1 플러스 A3 자성분의 1로 이렇게 가로 속에 모아지고 이거를 델타 PT라는 거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그랬죠. 요 공식. 그래서 그거를 넣고 보면은 앞에 2로분의 1의 CM 자성하는 것들은 소거가 싹 되어서 남는 것은 A 자성분의 1은 A1의 자성, A2의 자성, A3의 자성분의 1 하는 이걸로 공식이 만들어지죠. 이 모양이 상당히 막 기억하기에 좋은 대표 공식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 A를 뽑아내서 정리를 해본다면은 A와 이 덩어리를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기에
자성을 떼내려면은 이거를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 전체는 루트를 씌운다. 즉 2분의 1승을 한다가 돼서, 그리고 이거를 분자로 옮기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승으로 고쳐서 표현할 수가 있고,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시그마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식 유도 직렬 공률에 대한 온도 변화가 없을 경우에 공식입니다. 그리고 계구부가 A1, A2 두 개뿐이라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가 A1, A2를 분모 분자에다가 곱하면은 루트 속으로 들어오는 거는 A1의 자성, A2의 자성이 들어와서 이것이 A1의 자성, 또 A2의 자성이 소거되면서 루트 A1의 자성 플러스 A2 자성 분의 A1, A2, A1, A2 하는 요거 두 개의 계구부밖에 없을 때는 이런 공식을 쓰면은 편리하다 해서 제연설비 설계 계산서를 보면은 이런 공식을 많이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습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동아기술 제연공학 이동명저 이 부분에서 가져온 연습 문제 예제 1번. 면적이 0.02평방미터로 같은 두 직렬 계구부 두 직렬 계구부 유효동 면적을 계산해 보시오. 그래서 아까 방금 본 그 공식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0.0145 평방미터가 나옵니다. 이걸 계산하고 나면은 검산을 간략하게 해 보는데, 요 계산한 답은 이 직렬 계구부 중에서 가장 작은 계구부보다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은 계구부 0.02니까 0.145다. 계산이 맞게 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면적이 다른 계구부의 유효유동 면적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하나의 계구부는 0.9m, 0.09평방, 두 번째 계구부는 0.06평방미터다. 이거를 계산하면은 아까 계산한 두 개의 계구부 공식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0.0499평방미터다. 이 답이 적은 계구부 0.06보다가 작거나 계산이 제대로 된가 보다, 이렇게 판단해야 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그림과 같이 이게 4개의 계구부를 통과한다. 그럴 때 4개 A1, A2는 0.00929, 세 번째, 네 번째는 0.0929, 00, 여기는 10배나 큰 구멍이다. 그죠? 그때에 유효동 면적을 구하시오. 그래서 그거는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은 0.00654 위에서 제일 작은 계구부가 이거죠. 그거보다가 상당히 적다. 그럼 계산이 제대로 된가 보다. 이렇게 단정하시도 이제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예제는 각 공간이 있고 두 개의 또 공간이 있는데 2평방미터, 1.8평방미터, 1평방미터 이런 계구부를 통과해 나갈 때에 여기에 3kg A 공간에 3kg 퍼세크의 바람을 불어넣는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압력은 얼마로 형성될까 하는 문제이죠. 그런데 공기 밀도는 1.2kg다. C값은 각 계구부의 C값 0.65다. 이게 유량계수, 그죠? 이거를 적용해서 이거를 구해보고 델타 P, T도 구해보고
또 여기에 압력 이걸 B실, C실의 압력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계구부에 대해서 유효이동 면적을 구하면은 0.8평방미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0.8평방미터가 제 최고 작은 공간 1평방미터보다 이렇게 작으니까 계산이 제대로 된 값다, 그렇게 단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각 공간의 압력차 델타 P1은 이 압력차를 얘기합니다. AB실의 압력차, 그거는 이렇게 개별 공식, 그걸로 A1을 집어넣는 공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2.2 파스칼. 델타 P2는 A2를 적용했을 때에 이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2.7 파스칼 그것이 되고, 다음 델타 P3라는 것은 C실에서 대기비로 나갈 때의 압력 손실입니다. 그거는 C실 A3를 집어넣은 걸로 계산하면 8.9 파스칼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델타 PT는 1, 2, 3의 그 델타 P를 합한 것이 되고요. 그거를 합해도 되고, 또는 아까 얘기했던 델타 PT는 AE를 집어넣은 이 공식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그래서 13.8 파스칼이 나오는데, 이 위에서 구한 이 세 개를 가지고 더해도 13.8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 요거가 이제 예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기출문제 1. 직렬 누설 틈새 유효 유동 면적 산정식 유도하기. 소방기술사 105회 25점짜리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 설비 NFSC 501A에 대하여 다음을 답하시오. 1. 재형 구역 및 누설량의 정의. 2. 직렬 누설 틈새 면적 AT의 산정식. AT N성분의 1은 A1 N성분의 1 플러스 A2 N성분의 1 딴딴딴 AN N성분의 1이 됨을 증명하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는 용어가 좀 다르군요. 누설 틈새 면적 AT, 우리는 유효 유동 면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책마다 이렇게 학자마다 용어가 달라서 좀 헷갈리게 만들죠. 1번의 재형구역 및 누설량의 정의는 이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의 재현설비 화재 안전기준 NFSC 501A를 보면은 그 정의 부분을 보면은 재형구역이란 재현하고자 하는 계단실, 부속실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이라고 쓰여 있고요. 누설량이란 틈새를 통하여 재형구역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공기량, 즉 재형구역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공기량을 누설량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 이거는 이거 좀 특별피난 계단 공부를 하면 이거는 연상해서도 금방 떠오를 수 있는 아주 이제 쉬운 부분인데, 그 다음에는 직렬 누설 틈새 면적 산정식을 유도해 보라는 거. 그래서 그걸 유도하는 거를 위에서 한번 했지만은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이거는 특이하게 N우승이라는 것이 이제 붙어 있는데, 모든 계구부를 통과하는 풍량은 Q는 0.827 AE 델타 PT의 N분의 1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보면은, 요거는 델타 PT를 요 식에서 유도를 하면은 양변을 N우승을 하면 되죠. 그래서
0.827A2분의 Q의 N우승이 되고, 요거는 N우가 떨어져 나가서 델타 PT로 이렇게 유도가 되는데, A1 첫 번째 계급을 통과하는 폭량은 Q 이꼬르 0.827 A1 델타 P 1의 N분의 1. 여기서 델타 P1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다음에 A2를 통과하는 부분의 델타 P2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세 번째 계급을 통과하는 때의 차압은 압력 손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아까 처음 저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총 압력 손실은 각각 계급의 압력 손실의 총합이다 하는 것에 의해서 이것을 세어보면은, 그래서 0.827분의 Q라는 이 N우승 가는 거가 앞으로 나오고, 즉 A1 N승분의 1, 그 다음에 딴딴딴 AN N승분의 1 가는 거가 괄호로 묶이게 되고, 델타 PT는 요게 A2의 N승분의 1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이 앞부분이 이제 소거가 되니까 A2 N승분의 1은 이런 묶음으로 이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N우승 가는 거를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안당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하는 저기 남상욱 씨가 지은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N우를 계구부 계수라고 부르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를 보면은 제형구역의 누설 틈새 면적을 A평방미터, 차압을 P파스칼, 부속실 한 개소의 극기량을 Q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1차적으로 유도된다. 위에 0.827 하는 거는 여기 K 값으로 여기서는 썼습니다. Q는 KAP의 N분의 1승. 그래서 Q는 극기량 세제곱미터/s, K는 상수값에서 0.827 또는 뭐 조금 C 값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만은, 이 K 값은 CA 루터 로분의 2 하는 걸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상수 값입니다. 그 다음에 A는 누설 면적, P는 차 파스칼로 된 것, N은 계구부 계수라고 해서 창문에는 1.6, 문에는 2를 이제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면 된다죠. 그래서 N에 대해 설명을, N은 계구부 계수로서 값은 1과 2 사이의 값이며 누설 경로의 형태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출입문이나 대형 계구부와 같이 계구부가 큰 경우는 2며 창문 등과 같이 작은 계구부는 1.6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매우 좁은 누설 틈새를 제외한 모든 누설 경로에 대해서 N=2를 적용할 수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인용해 왔느냐 하는 주석이 달려 있는데, 미국 소방기술사회의 그 방화공학 핸드북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다고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를 1.6을 쓰는 경우는 잘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 2.1 공간의 온도가 다른 경우에 유효동 면적 공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겠느냐, 유도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공간의 온도가 다르다 하는 의미는 가압 공간에서 여기가 이제 계단실이라고 생각하면은 부속실이나 복도가 위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있고, 그 다음에 각 거실들이 있는데 한 거실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여기는 뜨겁고, 그 다음에 이 복도나 부속실은 좀 덥고, 여기는 이제 시원한 공간이 되죠. 그래서 이 바람이 들어가는데 가열이 되고 또 가열이 돼서 이렇게 직렬로 통과돼 나가게 되죠. 그럴 때를 이걸 이 세 개의 계급을 어떻게 하나의 계급으로 환산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실의 밀도를 로1, 로2, 로3라고 이렇게 이제 적어 놓고 방 이름을 1, 2, 3이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방에서 2방을 통과할 때의 차압이 압력 손실이 델타 P1이고, 2실에서 3실로 갈 때의 압력 손실, 즉 차압이 델타 P2이고, 3실에서 대기로 나갈 때의 압력 손실이 델타 P3라고 표현을 해서 식을 세어 보면은 델타 P1은 2로 1분의 1 CA1M 이렇게 되고, 델타 P2 여기서는 로2가 요리 2로 빠져나가죠, 그죠? 그래서 로2 A2 이렇게 들어가는 공식으로 델타 P2식이 세워지고, 델타 P3 이 부분은 로3 A3가 들어가는 공식으로 되고, 이 가압 공간에서 이 끝 대기까지의 경로에 대한 압력 손실 델타 PT는 이렇게 로1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해서 로1으로 쓰면서 AE 유효동 면적을 집어넣는 공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델타 PT는 델타 P1 플러스 델타 P2 델타 P3로 이제 식을 세우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쩌르륵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통분모인 2분의 1 CM의 자성 가는 것을 앞으로 내고, 지난번에 똑같은 경우 밀도가 같은 경우는 2로 분의 1로 되었죠. 그래서 로는 여기서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붙어 있습니다. 로1 A1의 자성, 로2 A2의 자성, 로3 A3의 자성 이런 식으로 붙어서 괄호 속에 남게 되고, 여기서는 요와 있으나 여기서는 똑같습니다. 로1이 밖에 여기 있는 걸로 표현이 이제 됐습니다만 안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은 요 부분이 2분의 1 C분의 M의 자성 가는 것이 2분의 1 C분의 M 자성 가는 거를 이제 소거를 시켜 놓고 보면은 이렇게 로1 A의 자성분의 1이 로1 A1의 자성분의 1 이렇게 해서 식이 이렇게 정립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로 대신에 t를 집어넣는 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로는 t분의 353이라는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로1은 t1이 되어서 위로 올라가고, 또 로1은 이리 올라가서 t1이 되고, 로2는 여기서 t2가 되고, 로3는 t3가 됩니다. 이렇게 전에 1, 여기에 온도 변화 없는 경우에는 1이 있었는데, 여기는 T1, T1, T2, T3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기가 좋은 공식이죠. 여기서 A를 이제 뽑아내서 식을 정리해 보면은, A의 이거는 이제 자성을 벗기 위해서 루터를 씌워야지요. 그래서 이 덩치에 전부 루터가 씌워지고 T1도 씌워지고 서로 위치를 바꿔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는 마이너스 2분의 1승 개념을 쓰면은 식이 이제 루트 t1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만은 뭐 이것의 변형이 이거니까 어느 기억하기 좋은 걸로 기억하면 되죠. 여기에 관한 문제는 아직 기출 문제는 없더라고요. 근데 자꾸 발전을 문제도 진화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기억해 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습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제 5라고 붙였는데 이재현 공학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 왔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실이 2평방미터, 1.8평방미터, 4평방미터, A1, A2, A3의 면적입니다. 세 개의 격ub으로 이제 바람이 나가는데 이 각 실의 온도는 불이 여기서 나서 여기는 900도씨다. T3. 그 다음에 B실은 이게 이제 부속실이나 복도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120도씨 온도가 올라가 있고 여기 계단실 이 부분에는 21도씨 급기를 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급기 풍량이 얼마나 필요할까? 근데 여기에 요구 압력을 12파스칼로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공기에 급기되는 양은 얼마로 하면 될까? 각 계급부의 유량계수는 0.7로 이제 봐서 계산해 보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풀이를 해 본다면은 T1은 294K가 되고 T2는 393K, T3는 1173K 이렇게 이제 T를 절대 온도로 정리를 해 놓고 유효이동 면적은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그냥 그대로 해서 계산하면은 그 면적이 1.05 평방미터가 나옵니다. 2m, 1.8m, 4m 평방미터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1평방미터 되는 걸로 이렇게 환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급기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M은 CA 151 델타 PT 이렇게 식을 세우고 여기에 PT를 압력 전압을 12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로1 하는 거를 이거를 계산을 별도로 안 하고 T분의 353, 294, K분의 353 이렇게 로1을 집어넣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3.95kg/s라고 간단히 계산이 됩니다. 다음 3. 병렬과 직렬의 혼합 경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분 경로, 병렬 또는 직렬에 대해서 부분 경로 유동 면적을 구하여 이 전체를 직렬 경로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직렬 경로에 대해 유동 면적을 구한다. 말이 어렵죠. 일단은 A7 이렇게 부분은 없는 걸로 보고 설명을 한번 한다면은 A1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대기로 나갑니다. 그죠? 그럴 때에 부분 경로, 그러니까 요 직렬로 이렇게 쫙 만들려고 보면은 요것이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딱 보이죠. 그죠? 그리고 또 요것도 세 개를 요걸 하나에 통합할 필요가 있겠다 딱 느껴지지요. 이런 감각만 있으면 뭐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합하고 요것도 합하고 그걸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1 통과하고 이거 묶인 거 통과하고 묶인 거 통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직렬 경로로 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A7 하는 것이 없을 때를 방금 설명했는데, 그거가 이제 직렬 공로로 만들기 위한 부분 경로에 대해서 각각의 유효동 면적을 구해서, 즉 A232 하는 거, A23 요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A456 하는 거, A456 하는 걸 구해서 그거를 직렬로 A1, A2, 3, A456 하는 걸로 이제 식을 세워서 구해버리면 된다. 참 쉽죠, 그죠? 근데 이제 A7이 있다 할 경우가 좀 복잡해지죠. 요것이 요렇게도 나가고 요렇게도 바람이 나간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가압 공간에서 이 두 번째 방은 요걸 보면은 두 번째 방이 여기죠, 그죠? 그래서 이 경로를 바로 이리 나가는 구조로 하기 위해서 이거가 하나가 통합이 돼서 이 세븐과 이 전체가 병렬 구조로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직감이 와야 되는데, 이거를 묶기 위해서는 먼저 요거를 묶는 작업을 해서 요 두 개를 직렬 경로로 구하는 유동 면적을 구해서 요 유효동 면적과 요 A7을 병렬로 나와서 계산을 하고 여기로 나간다. 다음 여기서 여기로 나간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직렬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걸 말로 이제 글로 설명을 해 봤는데 좀 이걸 읽으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직렬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부분 경로, 여기는 병렬도 있고 직렬도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분 경로 유효동 면적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거는 A23에 대해서 구하고, 다음 A1, A23 하는 요 직렬 경로를 구해 놓고 A7과 병렬 구조를 A7과 1, 2, 3, 7 하는 요거를 구하고, 그래서 병렬 A456 하는 이 부분을 이제 구해 놓고서, 그래서 직렬로 A1, 2, 3, 7, A1, 2, 3, 7 그죠? A1, 2, 3, 7 하면은 이거를 묶은 겁니다. 그래서 요걸 묶은 거가 딱 두 개가 있다. 두 개 계고부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유효동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를 본다면은 여기 책에 있는 거는 예제 6이라고 지금 번호를 붙였는데, 그림은 위에 있는 4의 10 이 그림을 가지고, 근데 A7이 없는 그림입니다. 여기는 A7이 없는 그림을 가지고 A1, 2, 3는 0.02 평방미터고 A4, 5, 6은 0.01 평방미터다. 그때의 유효동 면적을 구해봐라. 그래서 A2를 구한다면은 먼저 A2, 3를 구하고 A4, 5, 6을 구해서 이거를 방금 여기 A7이 없으니까 여기 나가고 다시 이리로 나가고 여기서 이리 나간다. 이렇게 해서 유효동 면적을 구해 보면은 요 밑에 뭐가 에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0.0154 평방미터다 하고 답이 나오는데, 금산 0.0154가 여기서 가장 적은, 이거는 합쳐져서 0.03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0.02 A1이 한 구멍이죠, 그죠? A1보다 적으니까 맞다, 정답이 맞겠구나 하는 걸로 하면 되고, 기출문제 2로서 혼납 경로의 유효 유동 면적 구하기가 소방기술사 90회 25점짜리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읽어보면은 특별 피해인원 계단 부속실의 급기가 압식 재현 설비 설계에 대한 다음과 물음에 답하시오. 가문을 개방하는 데 필요한 힘을 산출하는 계산식을 쓰고 설명하시오. 나
아래 그림과 같은 유동 경로를 갖는 제0구역의 누설 면적 계산 방법을 설명하고, 누설 면적이 각각 A1, A2, A3가 A1, A2, A3가 0.4평방미터, 그리고 A4, 5, 6이 0.02평방미터일 때 총 누설 면적을 계산하시오. 여기는 용어가 총 누설 면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유효유동 면적이라는 용어는 또 여기서 안 되어 있군요. 그래서 이거를 구한다 하면은 요 문제는 앞에 있었던 이 그림과 뭐 거의 똑같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푸는 작업은 거기가 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똑같은 문제가 거기 나왔다 하는 얘기고, 이 가의 문개방 필요한 힘, 이거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다음 기출문제 3. 혼합경로의 유효 유동면적 구하기 2. 이 문제는 소방기술사 117회 25점짜리 문제로 출제된 것입니다. 다음 그림의 조건에서 유효 유동면적, 유효 여기는 용어가 또 유효 누설면적이라고 표시되어 있군요. 문제마다 사람마다 자꾸 틀리게 붙여놔서 골치가 좀 아프네요. 하여튼 뭐 그런데 그게 그 말이라고 또 눈치로 빨리 읽고서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요 그림을 보면은 상당히 눈에 익은 그림이다, 그죠? 우리 앞에서 요 그림에서 A7이 있는 그림이라고 이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냐? 요는 A1, 2, 3, 4, 5, 6 번호를 이렇게 왔다 갔다 붙이는데, A1, 3, 4, 6, A1, 3, 4, 6 요거는 0.02평방미터, A2, 5는 0.03평방미터이다 하는 문제로 되어 있군요. 여기에 대한 풀이는 뭐 딴 데 찾아보니까 나오지는 않았던데, 보진 뭐 했는데, 그래서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모양은. 그래서 먼저 하는 작업이 뭐가 필요하냐? A36, A36, A36 이 부분에 대한 유효 누설 저걸 합하는 유효 유동 면적을 구해보면, 요거는 A36의 유효 유동 면적은 A3와 A6의 단순 합이다. 그래 0.04평방미터다. A3와 A6는 0.02평방미터죠. 그래가지고 0.04로 구하고, 그 다음에 직렬 A34, 4에서 36, 4에서 A4로 나가서 36계급으로 나가는 요 유효동 면적을 구해보면은, 요렇게 여기에다가 A4가 먼저 있고, 다음 A36E 하는 거 처음 구한 이거죠. 그거가 두 번째 나와서 요것을 요 공식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구하면은 0.018평방미터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통합하면은 0.018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세 개와 A5를 병렬로 본 병렬 5436, 5436 그 유효동 면적은 5와 A5와 위에서 구한 0.018 칸은 A436 를 더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0.048평방미터가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병렬 요것을 A1과 A2에 대한 거를 또 구해놔야죠. 그거는 A1, 2는 하나는 0.02, 0.03 이렇게 있으니까 합하면 0.05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두 개의 계급을 통하는
유효동 면적 구하는 식, 위에 나왔던 A5436 하는 그 0.048을 하나 집어넣고, 다음에 0.05를 A12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0.0346 하는 걸로 유효동 면적이 계산이 되는군요. 풀이 과정을 회상을 해보면은 제일 먼저 요거를 구하고, 다음에 요거를 구하고, 다음에 요거를 구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구했다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결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지적하고 싶은 것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등으로 피드백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